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말 긴 내용인데 아주 엑기스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맞춤형 화장품 상담 전문가라는 건데 요즘에 맞춤형 화장품이 대세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 화장품에 대한 상담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화장품이 있지만 자기한테만 많이 맞는 그런 제품을 원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미백 라인만 하더라도 미백은 기미 고객이 사용을 하겠지만은요, 기미 피부가 한 가지 피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성이면서 기미일 수도 있고 건성이면서 기미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예민하면서도 기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드름이 있으면서 기미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미 하나에 대한 문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미에 대한 관리 제품, 미백 제품이다 그러면요, 그 하나로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서로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성이면서 기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결코 미백 관리만 해서는 안 되고 적당하게 피지를 제거해주는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건성이면서 기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백을 하면서도 건성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잘 하면서 그 병행이 돼야만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르죠. 지성인 사람은 피지를 또 제거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백이 좀 다른 관리가 돼야 되겠고, 건성은 보습하면서 해야 되겠고, 보습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센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크림을 주는 것도 사실은 보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럼 중심으로 할 건지 에센스 중심으로 할 건지 크림 중심으로 이 사람을 미백할 건지에 대한 것도 그것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기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예민성을 동반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럴 경우는 사실은 미백 관리하게 되면 더 예민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성이 사라지고 나면 사실 더 기미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성을 같이 관리해주면서 미백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맞춤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백 제품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기성 제품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미백 제품을 그 세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맞춰가지고 제품을 우리가 제공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바로 그게 맞춤형이거든요. 근데 이런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것을 지금 고객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뉴스킨 제품 가지고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처방하고, 처방이란 말씀은 되게 이제 있어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의사들만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화장품 전문가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처방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기회가 되게 되면 화장품 처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게 다양한 기미 손님일제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화장품을 처방해주고, 그렇다면 이제 제품의 효과가 중요한 건데 사실 효과보다도 효과는 다 좋죠, 사실은, 그죠? 효과는 좋은데 돼지 목에 진주 먹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올바른 방법,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면은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는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고 또는 효과가 한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되게 중요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이런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저는 에스테틱을 전통적으로 86년부터 공부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에스테틱 전문 샵을 운영하시는 샵 원장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제품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한 8년 동안 했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제품을 고객이 달라 그러면 뭐 기미라든가 미백이라든가 뭐 예민성 진정 라인이라든가 뭐 노화는 재생 라인, 그죠? 뭐 지성은 뭐 이렇게 정화 라인 달라 뭐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데 판매하게 되면 그래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에스테틱 샵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관리 그 프로그램을 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번 정도라든가 한 두 번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고객이 오면서, 그렇다면 그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어떻게 돼요?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가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가 됨에 따라서 제품을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제품을 좀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에스테틱 샵 원장들 강의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제품을 줬는데 고객이 어떤 경우는 효과가 뭐 더 이상 안 나타난다, 또는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 또는 뭐 효과가 지속이 되는 걸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것이 바로 에스테틱 샵을 하시는 원장들이 많이 그걸 경험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뉴스킨 사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품 하나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너비트도 팔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이 기미가 좋아지게 되면 또 노화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재생 라인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을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뭐 일정 기간 아니고 평생 만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그 제품의 효과가 지속이 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효과가 있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를 지속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의 목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에스테틱 샵 원장들의 버금가는 뭘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 이상의 그런 지식과 특히 화장품에 대한 임상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게 어떻게 화장품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 그러게 되면 뭐 이렇게 클렌징하고 토너하고 그다음 뭐 세럼 바르고 크림 바르고 뭐 데이 크림 바르고 나이트 크림 바르고 이게 아니고 그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효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화장품 올바른 사용 방법의 중요성을 먼저 1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기대하시라. 우리는 화장품을 처방해준 즉 화장품을 고객한테 판매를 하긴 하지만은요 고객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을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처방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 사실은 처방이란 말이 그 좀 있어 보이죠. 하지만은 약하고 좀 비슷하게 우리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처방이란 말을 사용을 하지 말아라고 식약처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화장품의 정의에 보게 되면은 저기 나와 있죠. 여러분 옆에 있죠. 화장품 정의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보면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인체 중에 어디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게 뭡니까? 인체 작용이 경미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거기 때문에 경미하다라는 말은요. 미약한 것보다 더 약한 거 이게. 약한 것보다 더 약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인체 작용이 아주 경미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처방이란 말 하게 되면 약을 뭐 처방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앞에 화장품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화장품 처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화장품은 바로 인체 작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뉴스킨 사업자분들도 그냥 화장품을 이렇게 판매한다는 것보다는 고객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올바른 제품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한다 처방한다는 말을 저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피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강의를 앞으로 기회 내 가지고 제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화장품 뭐라고요? 아주 높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인체 작용이 경미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 효과를 따지게 되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은 화장법에는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는 11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뭐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 자외선 차단, 그다음 미백, 그 주름 개선이죠. 그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 연모제라든가 탈색제라든가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거, 피부 장벽 기능 개선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튼살을 완화하는 거, 튼살 붉은살을 완화시킨다는 게 있는데 어쨌든 효과가 높은 제품이 바로 기능성 화장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뉴스킨 제품이 효과가 높은 게 어떤 게 대표적이죠? 180도 그죠? 180도가 진짜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그 화이트 제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 2가지 효과가 되게 좋은데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인체 피부에 작용하는 게 경미하지만 효과가 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 만큼 효과가 좋은 만큼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름이나 미백을 해야 되는 기미손님일지라도 피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무조건 뭐 화이트라인 미백한테 화이트라인 권해주고 뭐 노화된 사람 무조건 그 뭐죠 180도를 권해주는 게 아니고 피부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부 타입도 있지만은 피부가 예민성을 띠고 있는지 또는 땡기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을 잘 맞춤형으로 잘 처방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효과가 높은 만큼 뭐라고요? 그만큼 부작용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화장품 정의하고 여러분이 기능성 화장품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제 2번째는 우리가 화장품을 처방해주는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의사하고 약사하고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업무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의사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질병을 진단하고 그죠?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진단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질병에 맞는 약을 처방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약을 처방했으면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복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 화장품 전문가는 의사하고 약사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질병을 진단하듯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고객의 피부 타입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피부 식별을 해야 되겠죠. 첫째가. 그죠? 그리고 피부 식별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는 그 피부의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처방해야 되겠죠. 화장품 처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화장품 성분을 알아야 되겠죠. 의사분들이 약 성분 모르고 화장품 약을 처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효과가 그리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어떤 화장품의 효과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여기 나온 대로 먼저 치료를 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화장품을 통해 가지고 피부 미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한다? 관리도 있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방이 중요한지 아세요?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관리를 한다 그래도 기미도 관리하면 어때? 그냥 유지가 됩니까? 또 재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피부 관리의 목적은요, 피부 미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은 절대 어떤 문제를 관리하는 것보다는요, 그 문제가 다시 재발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어렵겠죠. 그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그 문제를 다시 재발 안 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고객을 어때요? 더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상담을 더 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킹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뭐 자꾸 그냥 기미 얘기하는데 기미 관리하고 나서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미 제품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재생 라인을 또 써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미가 좋아지게 되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감사하다 그럴까요? 피부 속에서는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일단 겉에는 미백이 됐지만요, 피부 속에서는 보호를 했던 게 억지로 제거가 됐잖아요. 그죠? 화이트 라인을 써가지고. 그렇게 되면 피부가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미백이 되게 되면은요, 화이트 라인을 딱 끊어야 됩니다. 계속 쓰게 되면요, 기미가 더 올라옵니다. 이유가 화이트 라인은 기본적으로 색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보호를 하려고 했는 그 과색소를 갖다가 억지로 제거한 거니까 피부가 어때요?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화이트를 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위협 당하면 계속 당할까? 아니죠. 저는 기미 관리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나그네 옷 벗기기. 자, 누가 이겼습니까? 태양이 이겼잖아요. 그죠? 태양은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게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벗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미백 관리가 되는 건데, 바람이 휙 이렇게 바람을 불어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백이 잘 이렇게 옷을 안 벗겨주는 걸 당했잖아요. 근데 폭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 태풍이 불게 되면 억지로 벗겨지겠죠. 억지로 벗겨지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이제 외투가, 까만 외투가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춥잖아요. 추우니까 다시 까만 외투를 구하겠죠. 구해가지고 다시 입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화이트를 써서 미백이 됐다. 그러면 그 까만 외투를 어떻게 스스로 또 구해가지고 다시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억지로 빨리 좋아지게 하는 만큼요, 기미는 재발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가능하면 너무 강하게 벗겨내지 말고 스스로가 벗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요? 일단 벗겨내야 되기, 왜? 이뻐져야 되니까, 미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미백이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는 그 벗겨지게 했던 제품을 딱 중단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이 나그네 춥잖아요. 그죠? 추우니까 어떻게 할까? 빨리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 진정 라인이야. 진정을 잘해줘야 되고, 또 그 까만 외투 역할을 했던 게 뭡니까? 까만 외투 역할하는 것은요, 기미 같은 경우는 까맣잖아요. 그죠? 이 까만 게 뭐냐? 바로 그게 똑같은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정말 많이 발라가지고 낮 동안에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뭐 한다고요? 진정 라인을 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처럼 우리가 제품은 좋지만은요, 화이트 라인을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미백이 되긴 되는데 또 재발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화장 사용 방법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 미용에 대한 문제를 관리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재발이 덜 되게끔 뭐한다?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약은 약사에게, 화장품은 누구한테? 화장품 전문가에게. 뉴스킨 화장품 전문가에게. 이 말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죠? 멋지지 않아요? 우리 협회의 이게 슬로건입니다. 참고해 써먹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화장품 처방 전문가 역할을 보게 되면, 먼저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듯이 우리는 뭐 한다고요? 피부를 식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피부 타입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 화장품을 이용해서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처방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효과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노화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민 피부가 있거든요. 피부 타입이 다르죠? 그럴 때 크림을 선택했을 때 노화 피부는 재생 라인, 그죠? 180도라든가 그런 거겠죠. 그죠? 재생 크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민 피부는 어떤 제품일까요? 진정 크림이 되겠죠. 그럴 때 그 제품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화장품 용기에 적어져 있죠. 어떻게 적어져? 클렌징 한 다음에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에 펴발라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얼굴에 펴발라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펴 바릅니까? 이게 문질러 바르지 않았어요? 문질러 바르는데 노화 피부 같은 경우는 적당히 문질러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노화는 예민성이 없으니까. 근데 예민성 피부에 사용하는 진정용 크림은요, 그냥 얼굴에 펴 바르면 안 되고요, 얼굴에 얹어 발라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피부가 예민한데 그걸 문질러 바르면 어떻게 해요? 그 예민성이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민용 성분이 되게 좋아요. 좋지만은 그 제품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피부가 어떻게 돼요? 진정이 잘 안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피부 타입에 따라 가지고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화장품 용기에 있던가요? 그 사용하는 방법이 없잖아. 똑같아요. 재생용도 얼굴에 펴발라란 말하죠. 예민용 진정용 제품도 얼굴에 그냥 펴발라로 돼 있지, 예민용 제품을 어떻게 바르는가? 얼굴에 절대 문질러 바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얹어 바르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얼굴이 예민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볼 부위가 그렇지 않아요? 왜 볼 부위가 다른 얼굴하고 달라서 다른 얼굴 부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붉은색을 띨까요? 그 자리는 상대적으로 광대뼈도 태어나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모공이 좀 적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공이 적다는 얘기는 뭐가 덜 나온다는 얘기죠? 피지가 덜 나오죠. 피지가 덜 나오기 때문에 뭘 더 발라줘야 될까요? 크림. 피지기능이 해주는 게 바로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좀 더 많이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는 바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요, 바르는 양을 훨씬 더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객들이 그거 알고 있나요? 그냥 똑같이 바르고 있잖아요. 똑같이 얼굴에 문질러 바르고 노화 재생용처럼.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바르는 양도 똑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고, 낮에도, 예민한 사람은요, 낮에도 크림을 얼굴에다 얹어 바르듯이 발라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한 번 더 발라야 된다는 거.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잘 때 가능한 어떻게 한다? 예민용 크림은 얹어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을 좀 많이 덧발라야 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노화되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거울 보면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그때 보면 좌우가 똑같이 노화가 돼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확실히 한쪽이 더 노화가 주름이 좀 심하지 않던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이쪽이 신장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고, 확실히 한쪽이 노화가 더 많이 돼 있는 건요, 내인성보다는요 외인성이 더 커요. 이게 물론 외인성 그러면 낮 동안 햇빛 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 있죠. 그런 사람 왼쪽에 더 주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요, 제가 통계자를 내보니까 확실히 주름이 많은 데가 잠자는 습관이 문제가 있어요. 되게 보면 잠잘 때 반드시 자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해가지고 자지 않아요? 베개를 옆에다 대고 자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잠자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쪽에 왼쪽을 많이 대고 잔 사람은 항상 왼쪽에 대고 자요. 오른쪽으로 대고 자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개로 눌러지다 보니까 어때요? 그 자리가 자꾸 마찰이 주어지고 이렇게 압력이 주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보면은 잠자는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 잠자는 쪽으로, 베개가 닿는 쪽으로 주름이 더 심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잠자는 습관이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무의식 중에 우리가 옆으로 자는 거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허리가 안 좋으면 그렇대요. 허리가 안 좋으면 이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옆으로 자게 돼 있다 그러는데, 물론 반드시 자면 좋겠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눈가 주름이 심한 사람은 볼 부위에다가 크림을 더 발라야 돼요. 플러스 어떻게 하는 게, 똑같이 바르는 게 아니고 자는 쪽으로 크림을 더 발라야 되고, 나이트 크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눈가 아이 크림도 가능하면 잠자는 쪽으로 더 많이 발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잠자는 습관에 따라서 화장품 중에 특히 크림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다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게 뭐 금방 효과가 있겠네, 그렇진 않아요. 피부 미용적인 문제는요, 매일매일의 습관의 결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한다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바로 항상 주장하는 피부 관리는 관리보다 뭐가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민 피부하고 노화 피부가 피부 타입이잖아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겠지만요, 저는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요,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지만은요. 어떤 날은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죠. 잠을 못 잤거나 그 전날 뭐 등산을 했거나 무슨 골프를 쳤거나 그죠? 또는 뭐 감기가 걸렸거나 그렇잖아요. 또는 생리 전에 몸이 좀 안 좋을 때 있는데 그럴 때는 피부가 되게 좀 안 좋잖아요. 이럴 때 제가 무슨 피부라 얘기하냐면요. 그럴 때는 뭘 발라도 좀 흡수도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화장도 잘 안 먹고 그런 날을 제가 무슨 피부라 얘기하냐면요. 감작성 피부라고 얘기를 해요. 감작성. 예민성 피부 안에서도요. 감작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피부가 외부 어떤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내부의 내부의 내적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피부가 이 일정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좀 안 좋은 상태, 즉 건조하거나 약간 예민성을 띠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것을 또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럴 때는요. 그건 피부 타입이 하나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상 피부였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용 크림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항상 피부가 매일 정상이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느끼고 있죠? 여러분도 피부가 땡기는 사람도 어떤 날은 더 땡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덜 땡기기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피부 타입은 뭡니까? 건성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인 사람 항상 좋죠. 하지만 어떤 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작성 피부를 가져올 수 있는 내적 인자라든가 외적 안 좋은 인자를 보게 되면요. 피부가 약간 더 땡기거나 약간 예민성을 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뭐 좀 더 당기거나 좀 더 예민성을 띠게 될 때는 나는 노멀 피부, 정상 피부이기 때문에 정상용 크림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상용 크림 똑같이 사용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일지라도 피부가 약간 감작성을 띠거나 또는 약간 땡기거나 좀 예민성이 발생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가능한 크림을 바를 때 문질러 바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얹어 바른다. 그리고 크림의 양을 더 많이 더 바른다. 이게 중요한 얘기. 그렇게 하게 되면요. 피부가 노말해서 약간 피부가 안 좋은 상태로 가려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림의 사용을 좀 더 부드럽게 사용을 하고 더 많이 바르게 되면요. 그 다음날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거냐면요. 피부 타입이 아니고 그 사람의 피부 상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피부 타입만 하나 알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요. 피부 타입보다 중요한 게 바로 피부 상태거든요. 피부 상태에 따라 가지고 피부가 맨날 변해요. 피부 상태라는 것은 매일매일 변하는 피부 타입을 얘기하는데 그 피부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제품을 좀 더 다르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 피부가 감작성을 유발될 그런 상태는 특히 클렌징을 하거나 또는 토너를 이 탈지면에 묻혀서 사용하거나 또는 크림을 문질러 바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훨씬 더 가볍게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피부 타입이라든가 피부 상태에 따라서 화장품의 사용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효과가 다를 겁니다. 자, 이 한국하고 대만 여성 피부 타입을 제가 비교를 갑자기 하는데 보면은요. 우리나라 여성들 대다수가 어떤 피부 문제가 있냐면요. 뭐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복합성이 제일 많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대다수가 복합성이 있죠. 그죠? T존은 약간 지루한데 볼은 땡기거나 예민한 거. 근데 대만도 마찬가지로 이 복합성이 더 많죠. 근데 이 대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동남아시아 사람 특히 화장품으로서는 선진화되지 않은 나라에는요. 대다수가 볼이 예민한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복합성 피부가 많은 이유가 뭐냐? 바로 클렌징 방법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30년 전부터 하도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내 제자분들이 이거 많이 강의를 해서 알고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피부가 복합성으로 변한 이유가 뭐냐? 화장품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나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뭐 지우는 게 중요하다. 그게 너무 빠져가지고 화장을 어떻게 해요? 물론 지우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한국 여성들은 너무 꼼꼼하게 지운 게 문제예요. 꼼꼼하게. 이게 피부가 약간 예민성을 띠거나 당긴 날은 절대 꼼꼼하게 지우면 안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떤 날 피부가 약간 예민했었는데 예민할 때 그 피부에다가 예민용 팩을 해가지고 진정시키는 것보다 저녁에 어떤 날 오히려 피부가 그 다음날 진정이 잘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예민한 날은요 화장을 거의 안 지우고 자는 거예요. 거의 안 지우고 그냥 뭐
대충 토너 바르고 크림을 좀만 바르고 자더라도요 피부가 훨씬 더 진정팩을 안 해도 그 다음날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민할 때는요 오히려 이걸 너무 꼼꼼하게 닦아내는 것이, 꼼꼼하게 닦아내고 진정용 제품을 쓰는 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꼼꼼하게 지운단 말은 그만큼 피부에 자극을 많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진정용 뭐 팩을 한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화장을 덜 지우고 그 다음에 그 크림을 더 바르고 자르면은요 훨씬 더 진정이 잘 된다는, 이 말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 특히 예민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피부를 어떻게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합성 피부가 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예민성을 진정해주고 T존은 뭐 피지를 제거하는 그것보다는요 이 클렌징하는 방법, 이걸 주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클렌징을 약하게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많이 헹구거든요. 많이 헹궈 가지고 또 피부를 또 예민성을 만들어내요. 이게 많이 헹구로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 샤워기 어떻게 헹굴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로 이렇게 헹구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샤워기를 가지고 헹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샤워기가 되게 물살이 세거든요. 그게 예민하면 더 자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 닥토, 탈지면에다가 뭐 토너를 묻혀가지고 닦아내는 게 있죠. 이것도 피부가 진짜 예민성이 되는 아주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PCA 토너 있잖아요. 그 뿌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뉴스킨에서 뿌리는 토너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닥토를 하지 않고 뿌려가지고 보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pH 밸런스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런 방법으로 클렌징 주의하고 그 다음에 뿌리는 토너를 사용하는 게 바로 예민성을 진정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학교 강의하면서 레포트를 내주거든요. 어떤 레포트냐면은 제 수업을 듣기 전에 피부하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스스로가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화장품 사용 방법을 바꿔가지고 피부를 변화를 시킨 걸 갖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레포트를 내게 만들거든요. 근데 제 레포트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특히 예민성하고 땡김이 좋아지는데, 예민성과 땡김을 동반하는 기미는요 절대 기미가 잘 호전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여드름 문제가 있는데 예민성하고 땡김이 있다? 여드름 잘 관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민성과 당김을 잡는 게 중요한데 바로 그걸 잡는 거 되게 쉽습니다. 진정용 제품을 쓰는 것보다 뭐라고요? 화장품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클렌징을 너무 꼼꼼하게 하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뭐 하는 거 많이 헹구는 거, 그 다음 뭐 하는 거 닥토하는 거, 그것만 주의해도 진짜 예민성 많이 좋아져요. 당기는 거라든가. 자, 그래서 했더니 보세요. 이런 보이죠, 그죠? 나이는 30대 초반인데 초기 예민 피부, 그러니까 예민성도 얼마 생기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초기 예민이라는 말은 약간 선홍색을 띤 예민한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가벼운 불금이 있으며 열감이 나고 그 다음에 당기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까 제가 감작성 피부 얘기했죠? 이게 바로 감작성 피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도 나면서 불금에 열도 나면서 그다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금방 붉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감작성 피부인데, 이랬던 사람이 또 보세요. 모공은 어때요? 코하고 볼에 모공이 큰 편이다. 블랙헤드 있다. 콧등에. 전형적인 무슨 피부입니까? 바로 T존은 지루하고 볼은 예민하니까 복합성 피부가 되겠죠. 주름은 눈가하고 팔자에 입가죠. 미세한 주름이 생겼고 피부 톤은 흰 편이죠. 그런데 피부가 얇아가지고 붉은기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제가 저한테 공부하면서 이런 습관을 고친 거예요. 보세요. 클렌징 오일에서 클렌징 밀크로 화장품을 바꿨으면 제품을 바꿨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고마지라는 각질 제거 제품 타입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자극을 주지 않고 효소 타입의 클렌저 파우더 있죠, 그죠? 그걸 우유하고 섞어 사용했다는 거. 그건 자극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효소 파우더는 물하고 섞는데 우유하고 섞었으면 훨씬 더 자극이 덜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만은 세안 후에 많이 당기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사라졌다. 되게 고객의 피부 좋아지는 걸 보게 되면은요, 확실히 저녁 세수를 하고 나서 피부가 당김이 좋아지게 되면 그게 첫 번째로 피부가 좋아지는 신호예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하루 종일 고객한테 땡기거나 예민한 문제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는 방법이 하루 중에 언제 가장 땡기고 예민한가 물어보세요. 대다수가 언제입니까? 저녁에 세안하고 나서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저녁 세안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직전의 것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기거나 예민성이 되기 직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체크해 가지고 그걸 갖다 여러분 주의시키면 되겠죠. 자, 토너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뭐 닥토를 한 겁니다. 닥토를 했었는데 지금 뭘로 바꿨다고요? 스프레이 토너로 바꿔 가지고 이제 이렇게 뿌려 가지고 피부에 건조한 문제를 잡았다. 그죠? 절대 닥토 쓰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예민한 경우에 또는 당기는 경우에요. 자, 크림도 보게 되면 데이하고 나이트 크림을 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특히 데이 크림을 거의 안 발랐다 그랬는데 데이 크림을 발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보호를 더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벼운 세럼타임을 바르고 화장을 하였습니다. 내 강의를 듣고 나서 보습력이 좋은 크림을 바르고 생활하니 속 당김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속 당김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당기는 사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크림을 적당히 바르고 바를 때도 주의해서 발랐다는 얘기죠. 그때 이 속 당김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팩을 썼는데 팩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주로 머드 마스크를 많이 썼나 봐요. 필오프라는 것도 드러내는 거니까 이것도 피지라든가 각질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또 머드 마스크, 머드팩이라는 게 뭡니까? 피지 제거하는 거죠. 이걸 자꾸 썼더니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뭘로 바꿨다고요? 뭐 젤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시트 마스크를 해가지고 피부를 자극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기대하시라. 전에는 피부가 좀 안 좋다 생각하면 되게 뭐합니까? 각질 제거를 하거나 머드팩을 하잖아요. 왜? 뭔가 독소를 제거한다 그러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은 날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감작성 피부.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감작성 피부가 된 날은 특히 뭐 피부에다가 자극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각질 제거를 하고 피 제거를 하는 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게 더 문제를 유발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극을 최소화하고 평소처럼 관리해주고 조금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평소처럼 기초 화장품을 발라주고 가볍게, 조금 피부가 회복됐을 때 그때 뭐 한다고요? 그때 피부를 적당히 괴롭히는 각질 제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객한테 제품을 한 제품을 뭐 이게 지성 라인, 기미 라인, 노화 라인 줬으면 그걸 계속 쓰게 하는 게 아니고 피부가 그 제품으로 인해서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변화가 될 때마다 피부 화장품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조절해 쓰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드바이스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이런 처음에 이렇게 됐었는데 제 강의 들으면 한 3개월 듣고 나서요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특별한 제품을 안 썼는데도 이 사람이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친 거예요. 그랬더니 피부색이 진짜 붉은색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죠? 붉은색이 사라지면은요 각질도 또 제거가 되거든요. 되게 안색도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윤기가 돌고 세안하고 나서 붉은기도 사라지고 있으며 화장 후에 시간이 지나도 들뜸 현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피부가 건조하면 화장이 들뜨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잘못된 습관, 잘못 사용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바꿨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효과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피부 미용 문제를 뉴스킨 가지고 좋아지게 했지만은 그걸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다수가 좋아질 대로 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한테 끊임없이 고객님 피부가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즉 뭐 피부 타입보다 뭐라고요? 피부 상태가 이게 변화가 될 때 화장품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걸 교육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줬던 제품 플러스 해가지고 또한 제품을 자꾸 어때요?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권해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하고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은요 훨씬 더 매출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왜? 제품 추가로 많이 팔 수가 있거든요. 몰랐으니 많이 못 판 건데 여러분 이제 뒤에서 제 강의 들면 알겠지만은요 알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고 나서도 어떻게 한다?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부 타입보다 뭐가 중요하다? 피부 상태가 중요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장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첫 강의였네요. 잠깐만요. 소리 한 번만 끌게요.